안녕하세요. 2학년 7반 허재강 엄마입니다. 저는 1월 26일부터 2월 14일 오늘까지 21일 걸으면서 하늘을 보고 아스팔트를 보면서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근데 제 아이를 생각하며 그 아이의 고통에 비하면 제 고통 아픔도 아니었습니다. 원망스럽고 하나님 미쳐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에 아이 생각을 하면서 걸어왔습니다. 이 나라가 이 정부가 우리 아이를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그거 보고 싶습니다. 내가 곁에 있어야 할 아이가 제 곁에 없습니다. 다시는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땅에서 아이들을 수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꼭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월호의 온전한 이양, 실종자 수습, 진실규명, 그리고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며 19박 20일 동안 세월호 유가족들이 안산에서 팽목항까지 400km를 걸었습니다. 후반 일주일 동안 우리 당 문정원 부대표도 함께했고요. 저도 마지막 날에 하루를 함께 걸었습니다. 5,0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마지막 날 함께했고 또 많은 우리 당 당원들이 개별적으로 또 모여서 참여했습니다. 전북, 전남, 광주, 충남, 인천 그리고 멀리 대구에서 경기도 여러 곳에서 특별히 안산 지역위원회에서 모여서 참여하셨습니다. 이 목소리는 유가족인 허재강 군 어머님의 발언입니다. 아직도 9명의 실종자가 남아있습니다. 실종 학생인 조은아 양의 어머님이 당일날 현장에 다시 갔다 오셔서 하신 말씀에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우리 딸이 너무 추울 것 같아서 딸을 꺼내야 할 것 같아서 왔다. 그런데 딸하고 같이 못하고 돌아왔다. 유가족 엄마들이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걸었다. 아직 9명이 못 돌아오고 있다. 진실규명도 배가 올라와야 할 수 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배에 탔던 9명을 데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일날 현장에서도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초에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단 하루라도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 세월호를 잊지 않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 우리 정의당의 각오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11일이죠. 노동당 신임 대표단이 우리 당을 방문하셨습니다. 4명의 부대표도 함께 오셨습니다. 당일날 저는 노동당과 정의당이 지금 당장의 현실과 미래를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다. 오늘 계기로 연대의 폭이 더 강화되고 넓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아가서 진보의 재편 강화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경채 대표께서 제가 그 앞에 이 선거 기간 동안 노동당 홈페이지를 관심을 가지고 자주 들여다보았다고 했더니 나경채 대표께서도 우리 당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와 보신다고, 특히 최근에 신강령 제정을 둘러싼 당내 여러 토론이 매우 의미 있다고 판단하고 보고 있고, 특히 내가 행복한 생애강령, 생애주기별 강령을 만들고 계신 모습은 매우 신선했다. 내용적으로도 진보정당이 국민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여져서 굉장히 뜻깊게 보고 있다는 말씀, 격려의 말씀, 칭찬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노동당 당대표 선거를 계기로 여러 상황을 기회로 해서 진보 정치가 재건되고 결집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매우 다행스럽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조급할 필요도 없지만 또 때를 놓치지 않도록 노동당 당원들과 함께 정의당 당원들의 힘을 모아야 될 때라 생각한다. 여러 시민운동, 사회운동 세력과 함께 이 논의를 지혜롭게 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4.29 재보궐선거에서 협력도 검토해 나가자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지난 일요일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국민모임 신당 추진위와 회동이 있었습니다. 약간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면 아직은 국민신당 모임 추진위 단계에 머물러 있고요. 정동영 의원 등과 함께 주비위를 만들고 나중에 정당법상의 법적 실체인 창당 준비로 나가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정동영 의원 세력과 함께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직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직 아닌 상태에서 만나뵌 것입니다. 거기서 저는 우리 당이 계속 일관되게 가져왔던 진보 정치의 재편 강화 그리고 야권의 재편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렸고요. 국민모임 분들도 정의당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날 공식적으로 합의된 것은요, 약 4가지 정도인데요. 먼저 신자유주의와 결별하는 진보 정치의 통합과 결집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에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라는 것이고요. 양측은 향후 진보의 통합과 결집의 경로와 비전을 수립해 나가고 4.29 재보궐선거에 공동 대응하고 정치개혁과 경제민주화, 비정규직을 살리기 위한 공동실천 등을 해나가는 등 구체적인 공동사업을 진척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이날 이후로 실무자 간 뿐만 아니라 지도부 간에도 공식적이고 일상적인 의견 통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특히 4.29 재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아직 연대하기로 했다라기보다는 공동대응, 연대에 대한 모색, 연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노동당과의 만남, 국민모임 신당추진위원회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진보의 재편 강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어떤 부분까지 포괄될지, 그 결과가 어떻게 귀결될지 아무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기존에 내세웠던 원칙들을 분명히 견지하면서 당원 다수의 뜻에 근거해서 판단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자 합니다. 월요일 광주시청 기자실에서 우리 당 광주시당 위원장이면서 광주 서구에서 서구 을 지역에서 구의원과 시의원을 역임한 강은미 위원장이 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전국 3군데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될 것입니다. 하반기에 재보궐선거를 하더라도 그것은 대개 지방자치장이나 지방의원들에 대한 재보궐선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1년 뒤에 총선을 앞둔 마지막 재보궐선거로서의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 3군데 중에 한 군데 서구 을에 우리 당의 강은미 광주시당 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한 것입니다. 사실 작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나서 사실 마음을 아직 추스릴 여유도 없었는데 다시 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쉽지 않은 선거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은미 후보의 각오를 담은 기자회견문 일부를 잠깐 읽어드리면요.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불통정치, 서민 증세, 복지 축소에 맞설 새로운 정치 세력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무능하고 기득권에 연연해 하는 제1야당 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으로는 세월호 참사의 극복도, 민생도, 복지도 지킬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비전도, 야성도 상실한 새정치민주연합의 30년 기득권을 부수는 뜨거운 격변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도서관 만들기, 안전한 보육환경,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저소득 아동 치과 주치제도의 도입, 중소상인 살리기, 중앙공원 국가공원화, 그리고 광주 비정규직 지원 조례 제정 등 8년간의 의정활동은 늘 소외되고 힘없는 서민과 함께하는 동행이었습니다. 이제 이 8년간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위기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보살피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유가족의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부자 증세 복지 확대로 서민의 살림살이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제1야당을 교체하여 호남의 미래를 책임질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서구 주민께서 4년 전 저를 광주 최초 진보정당 지역구 시의원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보답하겠습니다. 월요일 강은미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장에서 광주이기 때문에 저는 새정치연합에 대한 저와 우리 당의 인식에 대해서 강한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이완구 총리 인준을 둘러싼 특히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공동 여론조사를 제안해서 오히려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반격의 근거를 만들어준 것에 대한 비판도 했고요. 지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 수준에 대한 실망도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국민모임 신당 추진위와의 회동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작년 말에 이 국민모임 성명을 발표했던 분들이 사실은 새정치연합을 그동안 격려하고 지지하고 뒤에서 받쳐주시고 애정어린 꾸지람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새정치연합에 기댈 것이 없다. 대안의 정당을 만들라라고 요구하고 나서셨다는 것 자체가 새정치연합의 이제 절대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새정치연합의 내부에서의 모든 혁신 시도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라면 내년 총선에서 그리고 후년 대선에서 승리와 정권 교체는 어려워질 것이다. 이번에 광주 시민들이 정치혁명을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강은미 후보는 그 정치혁명을 부응하는 가장 최선의 후보다라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재선 3선만 노리는 노회한 정치인에 대한 실망도 있지만 이름값만 높은 그러나 정치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이 정치개혁을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지역의 지방의원 활동을 통해서 서민 우선의 자세와 능력을 검증받은 우리 강은미 후보야말로 검증된 최고의 후보임을 자신한다. 이런 말씀을 광주 시민께 드리고 왔습니다. 예, 결국 이완구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7표 차였습니다. 사실 지난주 말까지 국민 여론 자체가 이미 이완구 총리는 부적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선이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패착으로 흐트러졌습니다. 우리 당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참여해서 반대 표결할 것이냐 불참할 것이냐. 저희로서는 우리가 참여해서 반대 표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쪽에 이탈표가 9표가 필요한데 9표까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했고요. 게다가 그동안 새정치연합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 무조건 신뢰하고 함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직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불참한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새누리당의 의도대로 청와당의 의도대로 이완구 총리가 인준되었습니다. 집권여당의 수적 우위에 의해서 밀어붙인 결과로 야당과 국민이 반대하는 반쪽 총리가 임명된 데 대해서 우리 당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완구 총리가 임명과 동시에 식물총리로 전락하여 내각 수장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게 여긴다. 라는 것이 우리 당 원내 김재남 대변인의 발표였습니다. 새정치연합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적격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 표결에 결과적으로 무기력하게 참여하게 된 셈입니다. 새정치연합이 청문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지만 결국은 이완구 총리를 만들어주는데 일조를 한 셈입니다.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고향 내려가시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경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살림살이도 언제 좋아질지 모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 구직자들에게 특히 서럽고 마음이 춥습니다. 정의당은 비정규직 정당입니다.
앞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비도 맞고 바람도 맞겠습니다. 비바람을 맞는데 머물지 않고 새해에 우산도 마련하고 바람막이도 마련하고 따뜻한 방도 준비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정의당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희망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더 기쁜 소식 전해드리도록 민생과 개혁에 매진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설 연휴 끝나고 뵙겠습니다.